자, 이렇게 서류 전형에서 통과한 분들은 면접을 꼭 넘어야 될 텐데 면접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찬훈 쌤이 면접을 넘어서 최종 합격까지 가셨으니까 네. 실제로 본인이 느낄 때 삼성화재만의 면접 특징 같은 게 있다면 먼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저 때는 합숙 면접이 없었어요. 합숙 면접이 없었는데 지금 합숙 면접을 하는 이유를 가장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영업관리하고 손해사장에서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 건 사람이거든요. 네. 영업관리는 사람을 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고 손해사장은 피해자 아니면 우리 피보험자를 만나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 문제가 생긴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합숙 면접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 도입된 것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하시고 합숙 면접을 준비하신 것이 맞고요. 그리고 삼성의 가장 큰 면접이죠. 창의성 면접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는 면접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고민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여기서 가산점을 받으면 또 합격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부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PT 면접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임원 면접까지 총 4가지의 면접 과정을 돌파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삼성화재 합숙 면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찬훈 쌤이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합숙 면접은 우선은 첫 번째 3가지 면접을 동시에 먼저 시작을 하고요. 오전에 창의성 면접, 임원 면접, PT 면접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 다음 날에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는 결국에는 팀워크를 보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제를 계속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레고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블록을 하기도 하고 계란 깨는 것들을 하기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옆에 있는 이제 같은 팀원들과 어떠한 네트워크를 하는가, 어떠한 사람 말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네. 이게 그럼 가면은 단순히 좀 MT처럼 네. 즐겁게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건지 그 안에서도 분명히 뭔가 평가하는 요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좀 행동을 잘 보여야 될까요? 우선은 자기소개는 한 2번 정도 하게 돼요. 선배들하고도 2번 해야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팀원들한테 자기소개를 해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자기소개할 때 자기를 어떻게 어필하는가도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 면접의 가장 큰 포인트는 사람과의 관계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연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되게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건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이고 팀워크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각각의 이제 해야 될 영역들은 다 있습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꾸준히 이끌어내야 되는 사람, 아니면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 또는 이제 꼼꼼하게 사안을 지켜봐야 되는 사람, 팀워크를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사람. 자기에 대해서 우선은 파악하시고 그것들을 더 어필하는 이제 면접 태도를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PT 면접도 굉장히 어려워해서 네. PT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PT 면접은 우선은 30분 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주고요. 3가지의 이제 질문들을 주고 난 다음에 본인이 선택하게 합니다. 그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것들이냐면 결과를 말하는 면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항상 이제 PT 질문에 따라서 결과를 말하는 데 너무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논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논리 구조를 갖추고 대답을 하는 것이 좋은데 네. 우리가 많이 연습했잖아요. 자기소개서 쓸 때 스타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야기를 할 때 what, why, how로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논리 구조를 하나 세우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기출됐던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문제들을 한번 보시고 내가 나만의 말하기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가 나의 논리를 부각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꼭 연습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또 면접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의성 면접도 있는데 네. 취준생들이 창의성 면접을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좋을지 진원 쌤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창의성 면접 형태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2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사안들을 주어주고 그걸 연결해서 하나의 방법을 한번 고만해봐라 라는 부분도 있고요. 2번째는 새로운 뭔가 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게 아니고 뭔가를 상황을 주어지고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창의성 면접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창의성은 회사의 창의성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창의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결국 회사에서 요구하는 창의성은 기존 거에서 조금 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러니까 기존의 사항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요소들을 고민해서 내 안으로 어떻게 끌어낼 건지,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력, 문제 해결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우시면 NCS에서 10대 역량 정의해 준 것 중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거기에 맞춘 방법들을 조금 여러분들화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보통 창의성 면접은 그래서 딱딱하게 가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너무 늘어지고 너무 정말 창의적인, 정말 평가를 하기 힘든 답변들을 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딱딱한 템플릿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서론, 본론,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서론에서는 한 20% 정도 비율, 본론은 한 60% 정도 비율, 결론은 한 20% 정도 비율. 그래서 100%를 그렇게 나눠 보시고 서론은 내가 본론에서 어떤 점들을 연계해서 말할 건지를 말씀하시고요. 본론은 60%를 또 3분의 1씩 잘라보는 거예요. 그럼 본론에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20%첫 번째, 20% 두 번째, 30%, 20% 세 번째. 그래서 본론에 내가 창의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서론과 본론을 마무리한다는 식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각을 잡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